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호주대학 랭킹 제 8편. 벌써 8편까지 왔네요. 자, 오늘은 사회복지 분야, 소셜워크 분야인데요. 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정들은 어떻게 되고 대학들은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편에 보시면 제가 어떤 자료를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사회복지사의 역할인데요. 개인, 그룹, 지역사회와 함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시키며 인권을 보호하는 일. 정말 거창하죠? 네. 이 원론적인 역할은 한국이랑 호주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여 년 한국에 살고 20여 년 호주에 살면서 이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직업인데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라든지 뭐 처우라든지 뭐 금전적인 급여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직업을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사회복지사랑 물리치료사를 꼽거든요. 예. 물리치료사는 또 뭐 척추 관련 뭐 카이로프랙틱도 있고 포디아트릭도 있고 또 뭐 검안 관련 옵토메트리도 있고 메디칼 이미징도 뭐 있고 의료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9편, 10편의 마지막에 다룰게요. 자, 오늘 그래서 사회복지인데 이 사회복지가 그만큼 한국하고 호주하고 이제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호주에서 하이스쿨을 졸업한 유학생들, 그러니까 조교학을 왔다가 하이스쿨 졸업하고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이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역시 부모님은 한국적인 사회, 한국적인 시각으로 이 사회복지사를 바라보고 조언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이 영상이 좀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호주의 사회복지 과정들은요, 대부분 뭐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그러니까 휴먼 비헤이비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좀 전공 분야 과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 지역 사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역할이 사회복지사 역할이고요. 자, 업무 영역은요, 가족, 청소년, 아동복지, 의료 보건 서비스, 정신질환, 장애인 복지, 소년, 가족 법원 관련, 노인 보살핌, 조소득, 각종 조정 중재, 그리고 심리라든지 사회과학 법률 분야까지 굉장히 이제 레인지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야, 그런데 이런 분야를 이민 온 유학생 출신인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도전해도 될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들고 조금 주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잖아요. 특히 이제 다문화에 있어서는 호주가 많은 사회적인 웰페어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에도 우리 왜 시골 지역으로 가면 이주 여성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 이주 여성들을 보살피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그 나라 마찬가지로 이주 출신자들이 그 역할을 잘 해내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저 역시도 이제 이민자지만 이민 온 이 사람들이 이주 온 사람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 사회 서비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입장에 있어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그 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도 호주 네이티브도 아닌데 내 언어로 이 정말 영어를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펙트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우려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틈새거든요. 제가 여기서 개인 어떤 민사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좀 생겨서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은 오지 변호사보다는 한국 변호사 중에 좀 더 나은 분이 어떨까라는 걸 아마 생각하게 될 거예요. 간단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어적인 게 핸디캡도 작용하지만 틈새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자, 호주의 이제 이민법상으로는 이 직종이 안작스코어라고 하는 직종 분류잖아요. 이 직종 분류상으로는요, 웰페어 서포트 워커스가 있고 소셜 워커스가 있어요. 근데 웰페어 서포트 워커스는 여기 커뮤니티 워커, 디서빌리티 서비스 오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패밀리 서포트도 있고요. 이런 직종들은 대부분 이제 스킬 레벨 2이기 때문에 디플로마, 어드밴스 디플로마,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많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소셜워크는 스킬 레벨 1이기 때문에 학사나 또는 석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웰페어 서포트 워커스 직종은 MLT SSL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요 MLT SSL은 밑에 자막으로 붙여드릴게요. 이 MLT SSL 중장기 호주가 필요한 이 직종에 분류되는 직종이 졸업 이후에 취업에도 좀 더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영주권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유리한 직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어떤 전공을 선택할 때는 이 MLT SSL에 있는 전공이냐 아니냐를 제일 먼저 따져야 되거든요. 그건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스킬 레벨 1, 2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술 심사는 AASW라고 하는 기관에서 관장을 하는데 뭐 확인만 봅니다. 네. 어크레디테이션이 된 코스라고 하면 학사 4년 또는 석사 2년만 나오면 그걸로 충족합니다. 뭐 영어 조건이 조금 있긴 한데요. 뭐 보통 학생들은 이제 이치7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치7은 아니고 평균 7점 이상 6개월 이내 시험 2번에서 평균이 7점 넘고 과락으로서 6.5 이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성립이 되거든요. 뭐 그러나 점수제 이민으로 할 때 이런 전문직은 이치7에 해당하는 영어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점수제 기술 이민, 그러니까 EY를 통한 인비테이션 받기 어려우니까 뭐 결국은 뭐 7점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소셜 워커로 등록할 때는 레지스터 할 때는 IELTS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는 내가 어차피 IELTS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민을 염두에 두고 또 영어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영어 시험인 뭐 PT라든지 다른 것들 이중으로 보면 그만큼 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IELTS로 계속해서 이렇게 승부를 거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자, 사회복지 개요를 한번 보면요. 평균 학사를 나오면 70% 정도 취업률. 네. 석사는 뭐 78%. 이 70%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호주는 항상 제가 통계 자료 말씀드릴 때 졸업하고 4개월 이내 풀타임 잡을 가진 사람만 여기에서 카운트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70%면 높은 수치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대졸 초임의 평균이 아니라 그 중간치에 있는 분이 사회복지사로서 대졸 초임이 62,600불. 근데 이제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그 간호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호가 65,5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간호보다도 오히려 높아요. 예. 그만큼 전문적이면서 뭐 저우도 나쁘지 않다는 반증이죠. 간호 석사를 나오면 81,300불. 근데 사회복지 석사는 69,640불. 그럼 석사는 간호가 유리하겠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혹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호주에서 간호 석사를 나왔다라는 거는요. 간호 RN이 있으신 분이 좀 더 심화 과정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 석사를 간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간호 석사를 나온 분들은 대부분 캐리어가 좀 상당히 있는 분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연봉도 좀 더 높게 책정이 되고요. 보통 한국에서 이제 호주로 간호 비전공자가 호주에서 간호학을 전공할 때 종종 석사를 뭐 간호 학사라든지 간호 컨버전 과정 학사, 간호 GE 과정 학사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석사 과정도 들어가는 것도 의미는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석사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 레벨에 도달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분들은 이제 뭐 별다른 캐리어가 없고 학부 전공도 전혀 다른 상태에서 RN 등록을 위한 석사를 한 거하고 보통 호주 사람들이 이제 RN까지 하고 경력이 좀 있는 차에서 다시 석사 공부를 했던 그 사람들의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의 연봉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anyway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사회복지 연봉이 결코 간호에 비해서 낮지 않다는 거. 자,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4.1%. 네. 학사 과정에 사회복지사 과정에 유학생이 학사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게 정말 숫자가 적어요. 네. 로컬 학생에 비해서 4.1%. 제가 교육학 분야에서 뭐 훨씬 더 교육학 분야랑 이 사회복지 분야가 대표적으로 낮잖아요. 근데 다른 분야는 막 30%씩 막 이렇게 되는데 유학생 비율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틈새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진출 분야도 다양합니다.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호주 마찬가지로 뭐 학교로도 나가고요, 병원으로도 가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뭐 건강 관련 뭐 분야,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역 커뮤니티, 예. 그리고 정부기관으로도 이렇게 진출하고요.
자, 이제 직업의 수요하고 전망을 한번 볼게요. 1829불이 평균 주급, 그러니까 이건 대졸 초임이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평균을 말하는 건데 거의 10만 불에 육박하잖아요. 연봉으로 치면. 결코 낮은 연봉이 아닙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서도 오히려 조금 더 높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향후 전망이 very strong, 지금 가장 스트롱한 대표적인 직군이고요. 그리고 인플로이먼트 사이즈가 4만 개가 넘어요. 이건 굉장히 큰 포션이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회복지사의 수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성장세가 가팔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상당 부분 호주에서도 호주 인구도 점점점 노령화되고 뭐 하다 보니까 그죠? 또 다문화가 점점점 커져가고 하면 할수록 사회복지사의 수요는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요. 사회복지사의 여성 비율이 84%입니다. 압도적이죠. 보통 호주 직업의 여성의 진출 평균이 48%. 그러니까 뭐 남녀 거의 뭐 대등하죠. 뭐 한국에 비해서 이렇게 어떤 직업에 따라서 남녀 차이는 크지는 않은데 다만 직종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클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사회복지사 분야가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야입니다. 오른쪽에 그 활동 영역을 한번 보시면요. relationships, helping, caring, communicating, 뭐 negotiation 분야까지. 이 결국 이 분야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가교 역할, 사람과 기관과의 어떤 가교 역할,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영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취업률 한번 보면요. 전체 평균이 70%인데 이 페더레이션 유니가 92%, 유잉글랜드 유니가 90%, 찰스터트 유니가 85%, 커틴 83%. 그러니까 편차가 좀 있죠. 이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 보면 다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이 아니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할 때 대도시에 직업이 많고 내가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대도시에서 공부해야 취업에 좀 더 유리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우리는 유학생이잖아요. 유학생으로서 취업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페더레이션 유니, 뉴잉글랜드 유니, 찰스터트 유니 특징이 이 대학 인근에 다른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도시긴 하나 이 대학 출신자들이 그 에어리어를 전부 다 이렇게 커버를 해 나간다는 거죠. 뭐 호주 학생들이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서 공부해 놓고 저기 시골에 가서 취업하려고 그렇게 뭐 썩 선호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에 틈새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 분야도 고려를 할 때는 지역을 뭐 유학 후 이민의 점수 측면에서도 대도시가 좀 불리한 면도 있지만 지방 지역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거. 스타팅 셀러리 부분에 보면 에디스 코엔, 찰스터트 유니, 스윈번, 커틴, CDU. 그러니까 스윈번만 뭐 멜번에 있고 나머지는 다 지방 지역 점수를 또 받을 수 있죠. 근데 셀러리 분야는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평균이 62,600불인데 제일 높은 학교가 69,500불이니까 큰 편차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만족도 한번 보면요. 100%라는 만족도 나오는 거는 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살피면서도 100%라는 숫자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커튼 대학이 100%. 이게 왜 이럴까? 너무 압도적이다. 이게 편파적인 서베이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쭉 보니까 이 커튼 대학이 패컬티가 좀 작더라고요. 뭐 200명이 채 될랑말랑 하는 그런 정도의 패컬티 사이즈다 보니까 훨씬 더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 만족도가 좀 더 높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다른 전공하고 달리 공학이나 IT 분야는 제가 패컬티를 좀 강조했잖아요. 사회복지학 분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회복지학은 그 지역 커뮤니티랑 지역 사회하고 연관이 깊은 것이고 그 지역 사회 어떤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이지 대학에서 패컬티가 크다고 해서 뭐 조금 더 그 학과가 더 그 대학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만족도만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 밑에 이제 뭐 디킨 대학도 있고 에디스 코엔 대학도 있고 그리피스 대학도 있고 션샤인 코스트 대학도 있고요. 이런 대학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크리디테이션 된 코스를 좀 더 선정하는 게 좋겠죠.
어크레디테이션이 되지 않은 코스를 나오게 되면 기술심사 통과 안 되는 건 아닌데 추가적인 뭐 경력 사항이 요구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AASW 웹사이트에 있는 그 학교 리스트에서 선정하는 게 좀 좋겠고요. 어크레디트가 된 코스 중에서 지역 점수 5점이 되면서 석사 과정을 제공하는 과정을 제가 뽑아봤어요. 왜 석사 과정이냐면 지금까지 학생들이 오면 사회복지 과정은 90%는 저희 학생들 사회복지학을 선택했던 학생들의 90%는 다 학사를 했던 것 같아요. 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사는 4년이고 학업 기간이 기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석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유학 구이민을 도전하면서 석사를 할 때 왜 회계학이 그렇게 경쟁이 좀 높고 EOI 인비테이션 점수가 높을까요? 어문 계열을 나왔어요. 상경 계열을 나왔어요. 근데 내가 호주에 유학 구이민을 도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공학 석사도 할 수 없고, 그죠? 공학 학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뭐 다른 또 좀 전문 의료 분야를 또 내가 석사를 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면 내가 뭘 할까? 학사를 다시 하기에는 학업 기간이 너무 길고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기간도 길고. 그러니까 석사를 쭉 고르다 보니까 썩 내키진 않지만 회계학 정도는 해볼 만하다. 뭐 내가 경영학 공부할 때, 경제학 공부할 때, 혹은 뭐 다른 뭐 상경계열 공부할 때 회계학을 조금 해보긴 해봤는데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회계학이 너무 경쟁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사회복지는 이제 그런 누구나 뭐 하고 싶다고 막 하지는 않을 테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분야의 적성에 맞다 그러면 회계학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요. 그만큼 또 많이 선택하는 분야일수록 결국 영주권에는 다가가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이 어크레디티드가 되고 지역 점수가 되고 석사 과정이 제공이 되는 학교들을 보니까 이렇게 한 13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온라인으로만 제공된다든지 프로비저널 어크레디티드가 된, 그러니까 뭐 예비 승인된 이 과정들은 좀 빼고 제가 풀 어크레디티드 된 과정들 중에서 온라인 과정을 빼고 추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들 중에 자 다음 한번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유학 후 이민을 도전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학의 랭킹도 물론 고려해야 되고 학생 만족도도 같이 고려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영어 능력이 충분하고 학위가 있다 그러면 학사보다는 석사를 고려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호주 대학 사회복지학과 석사 중에서는 학사 과정에서 좀 릴레이티브한 과목을 1년치 정도, 그러니까 뭐 4년 학사를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년치 정도는 사회복지학과 유사한 과목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조항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1년치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주로 이제 뭐 휴먼 비헤이비어라든지 뭐 법률적인 분야라든지 뭐 소시올로지라든지 뭐 이런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과목들이 쭉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뭐 상경계열이나 어문계열 나오신 분들, 영문과 나오고 이런 분들은 뭐 그런 전공이 아니잖아요. 과목들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죠? 그런 분들도 프리 리퀴짓이 없이 입학이 허용되는 또 석사 과정들도 있거든요. 뭐 플린더스 대학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쨌든 지방지역 190, 그러니까 그 주정부 스폰서죠. 주정부 스폰서 190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캔버라 캠퍼스, ACU 대학의 캔버라 캠퍼스. 왜냐면 얼마 전에 캔버라의 190의 크리티컬 스킬 리스트 임시이긴 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선정한 그 직군 안에도 소셜워크가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또 캔버라는 특별한 점수 체계, 매트릭스라는 점수 체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ACU를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ACU는 입학이 쉽지 않아요. 그 릴레이티브한 과목이 한 1년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SCU, USC, 플린더스 대학, 에디스 코엔 대학, 타스메니아 대학, 요런 대학들이 차후 졸업한 다음에 취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190이라든지 이런 찬스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대학들을 조금 추천을 할까 합니다. 네, 이상 호주 사회복지학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여러 전공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 좀 전문적이면서 그래도 좀 의료적인 분야, 그러나 회계학이랑 뭐 IT 석사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시도를 하니까 좀 그와는 좀 다른 전공을 탄다라고 하면 사회복지학도 나에게 맞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